스물셋 되던 해봄, 나는 남해의 작은 섬등대로 발령을 받았다. 항로표지관리원이라는 긴 이름의 직책이었지만 섬 사람들은 그냥 등대직이라고 불렀다. 여객선이 닿지 않는 섬이라 한 달에 2번 오는 행정선이 쌀과 편지와 신문을 실어다 주었다. 선착장에서 등대까지는 벼랑을 따라 난 좁은 길로 20분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등대에는 나보다 30해쯤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장주임이 있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하루에 반을 등명기 프리즘을 닦으며 보냈다. 저녁 밥상에서도 수저소리 사이로 날씨 이야기나 한두 마디 얹는 정도였다. 관사부엌 찬장에는 전임자들이 두고 간 그릇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달력처럼 단순했다. 해가 지기 전에 불을 올리고 밤새 번갈아 지키고 해가 뜨면 불을 내린 뒤 일지를 쓴다. 아침이면 렌즈에 앉은 소금기를 닦고, 오후에는 마당에 풀을 뽑고, 저녁이면 기름을 확인했다. 12초에 한 번 도는 불빛이 밤바다를 쓸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렀다. 섬의 밤은 조용해서 파도 소리와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부였다. 바람이 없는 날이면 물이 유리처럼 잔잔해서 불빛이 바다 위에 길게 길을 놓았다. 가끔 밤낚시 나온 배가 먼 바다에 등을 하나 띄우면 그 불과 우리 불이 말없이 인사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당직이 없는 밤에는 관사에 누워 벽을 타고 오는 발전기의 낮은 진동을 자장가 삼아 잠들었다. 나는 생각보다 빨리 그 생활에 몸을 맞추었다. 철 따라 바뀌는 것은 바람의 방향과 행정선이 실어오는 신문의 날짜뿐이었다. 다만 장주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버릇이 몇 가지 있었다. 안개가 끼는 날이면 그는 등탑으로 오르는 철문을 잠그지 않았다. 평소에는 바람에 덜컹거린다며 꼭 걸어두는 문이었다. 그런 날이면 당직실 책상 옆에 낡은 나무 의자를 하나 더 내다 놓았다. 등받이가 반들반들하게 다른 오래된 의자였다. 의자 다리에는 오래전 칠이 묻어 있었는데 등탑 난간과 같은 색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오시는 줄 알고 물었다. 장주임은 프리즘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말했다. 먼저 있던 사람 자리야. 나는 퇴직한 전임자가 가끔 다니러 오는 모양이라고 여기고 말았다. 그 여름은 유난히 안개가 잦아서 의자는 자주 책상 옆에 나와 있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은 장마가 거칠 무렵이었다. 창고에는 등대가 세워진 해부터 쌓인 항로일지가 괴짝지에 보관되어 있었다. 습기를 먹은 장부를 볕에 말리는 것도 신참인 내 몫이었다. 마당 가득 장부를 펼쳐놓으면 종이 마르는 냄새가 소금기 사이로 옅게 떠다녔다. 장부마다 수십 년 전의 바람과 물때가 날짜별로 적혀 있어서 읽다 보면 반나절이 갔다. 그러다 오래된 일지 하나에서 다른 필체를 보았다. 굵고 반듯한 붓글씨에 가까운 손글씨였다. 그 필체는 꼭 안개가 짙었다고 적힌 날짜에만 나타났다. 적히 말은 언제나 한 줄이었다. 불이상 없음. 10년치를 거슬러 올라가도
30년치를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였다. 필체는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늙지 않았고 잉크빛만 갈색으로 바래어 갔다. 근무자 명단 어디에도 그 필체의 주인은 없었다. 이상한 것은 그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아도 무섭지가 않았다는 점이다. 오래 덮은 이불처럼 낡고 순한 데가 있는 글씨였다. 일지를 들고 갔더니 장주임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표지를 도로 덮으며 말했다. 안개 낀 날은 원래 그분이 서시는 날이다. 그분이 누구시냐는 물음에는 답이 없었다. 대신 그날 저녁 그는 이 등대에 내려오는 오래된 약속을 가르쳐 주었다. 안개 낀 밤에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거든. 돌아보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할 것.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 고개 대신 목소리로만 드릴 것. 교대할 시간이 되면 자리를 비워드리고 내려가서 자면 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낮게 덧붙였다. 그분은 그분 일을 하러 오시는 거다. 장주임은 그 말을 하면서 조금 웃기까지 했다. 나중에 선착장 노인들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는 이랬다. 아주 오래전 이 등대에는 석유와 심지로 불을 지키던 사람이 있었다. 전기가 들어오기 훨씬 전 폭풍이 오면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밤새 곁을 지켜야 하던 시절의 일이다. 어느 해 겨울 그는 안개 속에서 심지를 돋우러 등탑을 오르다 계단에서 쓰러졌고 아침까지 발견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로도 안개가 짙어 아무도 등탑에 오르지 못하는 밤이면 불은 저 혼자 돌았다. 섬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그 불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등대불이 꺼진 밤에 사고가 났다는 말은 그 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안개가 내리면 오늘은 그 어른이 서시는 날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명절이면 등대 쪽을 향해 술을 한 잔 부어놓는 집이 아직 있다고 했다. 내가 그 발소리를 들은 것은 그해 가을 장주임이 병원 일로 무대 나간 밤이었다. 저녁부터 안개가 밀려와 창밖에 불빛이 우유를 푼 물처럼 번져 보였다. 나는 배운 대로 철문을 열어두고 의자를 내어놓고 혼자 당직을 섰다. 자정을 조금 넘겼을 때 낯선 계단 아래에서 무거운 장화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칸 한 칸 서두르는 법이 없는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당직실 문 앞에서 잠깐 멎었고 열어둔 문이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안으로 밀렸다. 나는 일지에 눈을 둔 채 배운 대로 목소리만 내어 인사를 드렸다. 대답 대신 젖은 외투에서 물 듣는 소리가 났고 오래된 석유 냄새가 방 안에 번졌다. 빈 의자가 나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한번 가라앉았다.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도 겁이 나기보다 든든했다. 등불이 도는 12초 간격에 맞춰 옆자리에서 낮게 숨고르는 기척이 함께 돌았다. 프리즘을 돌아 나온 빛이 안개를 쓸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도 순하게 함께 돌았다.
나는 어느 결에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안개는 걷혀 있었고 의자는 비어 있었다. 난로 옆에 걸어둔 내 외투가 반듯하게 고쳐 걸려 있었다. 등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속도로 돌았다. 일지의 내 글씨 아래에는 굵고 반듯한 한 줄이 보태져 있었다. 분리상 없음. 나는 그 섬에서 새해를 일하고 무트로 나왔다. 그 사이 안개 낀 밤을 몇 번 더 지났지만 발소리는 언제나 문 앞에서 예의를 지켰다. 섬을 떠나던 날 장주임은 선착장까지 나와 손 대신 모자를 한 번 들어 보였다. 등대는 내가 떠나고 한참 지나 무인등대가 되었다. 기계가 불을 켜고 기계가 불을 끄고 사람은 더는 그 계단을 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안개 낀 밤이면 그 앞바다를 지나는 배들이 가끔 무전을 보낸다고 한다. 등탑 난간에 누가 서서 배가 다 지나갈 때까지 불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다. 해무가 짙어 항로가 지워진 밤일수록 그 불빛이 유난히 또렷하더라는 말도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젖은 외투와 석유 냄새를 떠올린다. 안개는 무엇을 가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하러 오는 길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나이가 든 지금도 안개가 창을 가리는 밤이면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 어딘가에서 아직 그분이 당직을 서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불은 오늘 밤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